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올바른 문장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어법에 맞게 쓰인 것은, 먼저 아이대와 어이대의 차이를 좀 알고 계십시오. 아이대는 뭐뭐 다고 해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대는 남의 말을 전달할 때 쓰는 겁니다. 반면 어이대는 뭐뭐 하더라 또는 뭐뭐 하던가의 뜻입니다. 그리고 어이대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할 때 씁니다. 그럼 내일 야유회 간대요? 이때는 간다고 해요? 예, 준말이죠. 그럼 뭘 써야 돼요? 아이대요. 내일 야유회 간대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이가 아주 말을 잘하대, 잘하더라 이런 뜻이죠. 그죠? 예, 잘하더라.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으니까 어이대를 써야 됩니다. 연예인을 보니 그렇게 좋던, 자, 이미 경험한 사실을 묻는 의문형 어미는 던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자기를 말합니다. 제가 직접 하는데 너무 크대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니까 어이대를 써야 됩니다. 맞는 건 3번입니다. 다음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가능한 충실히 논의해왔다. 가능하는 관용어입니다, 여러분. 왜? 가능하다라는 용언 어간에 관형 사용어미 니은이 붙었죠? 그럼 관용어예요. 관용어 뒤에는 뭐가 와야 되죠? 관용어 뒤에는 체언이 와야 돼요. 따라서 뒤에 충실이라는 부사어가 왔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문장 구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관용어 다음에 체언이 와서 가능한 한 이렇게 의존 명사가 와야 돼요. 충실히 논의해왔다. 그 다음 이 물건은 후보 공천 시점에 보낸 것인지도 모른다. 자, 이번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3번 디지털 텔레비전 시대에는 고화질의 화면은 물론 다양한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고화질의 화면에 대해서 서술어가 없습니다. 즉 고화질의 화면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얻을 수 있다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서술어만 되지 고화질의 화면에 대한 서술어는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화질의 화면에 대한 서술어가 생략된 비문입니다. 4번 지금까지는 이 문제를 회피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관례를 깨뜨릴 때도 되었다는 생각이다. 자, 이제는이 주어입니다. 이제는 이 주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있는 생각이다라는 서술어하고 연결시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생략해야 되고요. 그냥 이제는 이와 같은 관리를 깨뜨릴 때도 되었다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역시 불필요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2번입니다. 3번은 적절한 접속어를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태평전쟁이 격화되자 일제는 식민지 조선 내에서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본인으로서의 투철한 국가관과 국민의식을 주입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국민이란 말이 일본 내에서 실체적인 함의를 지니게 된 것은 청일전쟁 이후였다. 앞에서 국민의식을 주입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그 다음 국민이란 말이 라고 해서 앞에 있는 국민이란 말을 다시 설명하고 있네. 그렇죠? 예. 그럼 이때 들어갈 말은, 자, 뭐가 적절할까요? 사실 또는 실제로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봅시다 여러분. 국민의식을 주입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사실 국민이란 말은 국민이란 말이 일본 내에서 실체적인 함의를 지니게 된 것은 청일전쟁 이후였다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사실이 적합하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앞에 절과는 다른 사실을 얘기했거든요. 그죠? 국민이란 말이 실체적인 함의를 지니게 된 것은 청일전쟁 이후였죠. 그죠? 따라서 앞에 것과 다른 사실이니까 이때는 사실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이 경우 천황 아래 모두가 평등한 신민, 즉 일본의 국민으로서 재탄생하여야 한다는 당위 명제는 다른 면에서는 비국민으로 낙인 찍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식민지 조선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했으니까 자, 앞에 사실과 뒤에 사실이 대등하죠. 그럼 여기는 대등한 연결관계를 나타내는 그리고 정도가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맨 앞에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정도가 들어가면 되니까, 그죠? 예, 1번이 답일 것 같습니다. 좀 더 볼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식민지 조선 내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국민의식 강조는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민족적인 이질감을 유지하고 있었던 조선인들에게 심리적인 포섭에 열린 동시에 비국민으로서의 공포감을 동반한 강력한 배제 원리로 작용했던 셈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전체 글 내용에 대한 요약이니까 요컨대가 들어가면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번 어법에 맞는 문장은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한다. 자, 여러분 지배하다는 타동사입니다. 앞에 뭐가 와야 되죠? 인간은 이란 주어와 자연은 이라는 목적어가 와야 합니다. 그럼 앞 문장은 바람직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문장 보겠습니다. 복종하기도 한다. 복종하다라는 말은 자동사인데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복종하다 이런 말이 안 되죠. 복종하려면 한데 복종할 대상, 즉 부사가 와야 됩니다. 인간은 자연에, 그러니까 이때 자연에는 필수적 부사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연에 복종하기도 한다. 그 다음 북극의 빙하는 수십 년 내에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어졌다. 자, 되다만으로 피동의 의미가 이루어졌는데 어졌다를 썼으니까 이중 피동입니다. 그 다음 3번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는 인문학적 상상력이다. 3번은 적절합니다. 4번 교육부는 새 교과서를 편찬함에 있어서 전인교육에 충실하여 두었다. 무엇을? 즉 전인교육에 충실하여 두었다에 대한 대상, 즉 목적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은 필수성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역시 접속어를 넣는 문제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스탠리 큐브릭은 영화 음악으로 상당한 예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원래 큐브릭은 알렉스 노스에게 영화 음악을 의뢰했었다. 영화를 편집할 때 임시 사운드 트랙으로 채택했던 클래식 음악들에서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자 그는 그 음악들을 그대로 영화에 사용했다. 앞에 원래 큐브릭은 알렉스 노스에게 영화 음악을 의뢰했었대요. 그런데 뒤에는 클래식 음악이 만족스럽자 그냥 이것을 영화에 사용했대요. 그럼 앞사실과 뒷사실이 서로 어긋나죠. 그럼 여기는 역접관계 접속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또는 그러나 정도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다뉴비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인간이 우주를 인식하고 새로운 경지의 정신에 다다르는 경이로운 장면들의 배경음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클래식 음악이 대중적인 오락물과 결합할 때 그 음악은 평이한 수준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흔한 일이다. 큐브릭의 영화는 이미지와 결부된 클래식 음악의 가치가 높아진 거의 유일한 경우다. 원래는 평범한 수준으로 전락해 버리는데 큐브릭은 거의 유일하게 음악적 가치가 높아졌다고 했으니까 서로 역시 마찬가지 상반됩니다. 따라서 역접관계 접속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기억과 디귿에 모두 역접관계의 접속어가 들어간 걸 찾으면 되는데 자, 하지만 역접관계 접속어, 그 다음 그러나 역접관계 접속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몇 번이다? 정답 2번입니다. 5번은 정답 2번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어법에 맞는 문장은 그는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인 김 교수에게 피아노를 사사했다. 여러분 사사라는 말은 스승으로 섬겨 가르침을 받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이미 가르침을 받다에서 받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죠? 따라서 그냥 뭐라고 써야 돼? 자, 사용 용례는 사사했다처럼 써야죠.
사사 받았다라고 쓰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 보겠습니다. 주민들은 정부 당국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번엔 역격조사의 바른 사용인데요. 앞에가 무정명사이면, 즉 움직일 수 없는 명사인 경우와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명사인 유정명사가 올 경우에 각각 역격조사의 쓰임이 다릅니다. 무정명사 뒤에는 애를 써야 되고요. 유정명사 뒤에는 애게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부 당국은 무정명사이므로 애게가 아니라 애가 맞겠죠. 3번, 인간은 현실을 지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종하기도 한다. 복종하기도 한다 앞에 뭐 와야 돼요? 복종하다의 대상, 즉 현실에라는 필수적 부사가 와야 합니다. 현실에 복종하기도 한다가 돼야 되겠죠. 4번,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에 가름합니다. 자, 여러분 가름하다는 타동사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가름하다? 치사를 가름하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맞는 것은 1번만 맞습니다. 6번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어제는 이젠 집안을 아주 결단내려고 하고 있군. 결단, 망가뜨려 못 쓰게 하다 이 뜻입니다. 흔히 우리가 절단내다라고 쓰고 있는데요. 절단나다라는 말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단나다 잘못된 말입니다. 결단나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 일이 꺼림칙하게 되어 가더니만 결국 사달이 났다. 사달 맞습니다. 사단이라고 쓰는데요. 사단 틀리고 사달이 맞습니다. 그 다음 그 총각은 폭넓은 교양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재원이다. 재원은 능력이 출중한 여자에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에겐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다라고 이렇게 남녀 동격으로 개념을 쓸 수 있는 건 인재고요. 재원은 여자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교사는 학생에게 잠재된 창의성이 개발되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된다. 맞습니다. 개발, 소질, 적성 따위를 끄집어내서 발전시키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개척하여 발전시키다, 새로 만들다, 이런 뜻이니까 개발이 맞습니다. 소질, 적성 따위를 끄집어 발전시키는 개발이고요. 개척하여 발전시키다 또는 새롭게 발전시키다, 이건 개발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의 후원금이 방송국에 답지하고 있다. 몰려들다 의 뜻입니다. 몰려들다, 후원, 성원 등이 몰려들다 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답지도 적절합니다. 그 다음 빙산이 바다 위를 부상하는 것은 온난화 때문이다. 빙산이 바다 위를 부상하다? 여러분 부상은 아래에서 위로 떠오르다 의 뜻입니다. 자, 빙산은 아래에서 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겠죠. 따라서 이때는 부상이라는 말 대신 떠다니다라는 뜻의 부유라는 말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입자에게 밀린 집세를 너무 자주 채근하지 마라. 채근 적절합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기역 리을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선생님과 함께 생활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전 아직도 선생님과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운동도 도시락도 먹던 기억이, 여러분 자, 먹다 서술어, 도시락을 목적어, 그런데 운동으로는 먹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따라서 운동을 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서술어가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고 도시락도 먹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 1번은 필수문이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례 시간마다 해주셨던 말씀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고3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말은 당시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말 대신 높임말인 말씀을 쓰셔야 됩니다. 높임법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온 이후 취미를 갖게 되었는데 기악부 동아리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취미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란 주어가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악부 동아리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에 쫓겨 엄두도 못 냈었는데 지금은 여유롭게 음악에 몰두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조만간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자, 조심하다는 형용사이므로 명령형음이 함께 쓰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자,
잘못 고쳐 쓴 것은 같이 보겠습니다. 운동도 하고로 자 운동에 대한 필수성문을 갖춰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고쳐서 높임 표현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그것은 이라는 주어를 집어넣어서 주어 서술어가 호응을 이루어야 합니다. 4번 조심하다는 명령형으로 쓰일 수 없는 형용사이므로 해유체인 조심하세요를 사용한다. 조심하세요도 마찬가지 명령형 표현이므로 안 됩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처럼 평서문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번이 잘못 고친 것입니다. 자, 형용사는 명령형으로 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장의 호응이 어색한 것은 절대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로 다음에는 부정문이 와야 되니까 적절합니다. 그 다음 아직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직이라는 시간부사와 도착하지 않았다는 말과 적절합니다. 어울립니다. 그 다음 모름지기, 교통법규를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모름지기는 당위서술로서 뒤에 뭐가 와야 돼? 뭐뭐 해야 한다는 말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처럼 쓰셔야 합니다. 3번이 적절치 않습니다. 그다지 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지는 부정수로와 수로와 호응관계를 맺습니다. 그 다음 오직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길 뿐이다. 오직 뭐뭐일 뿐이다 처럼 쓰입니다. 즉 이렇게 부사어는 문장 부사어는 특정 서술어와 호응관계를 맺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가 적절치 못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3번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밑주신 단어나 구의 쓰임이 적절한 것은 이것으로 인사를 갈음합니다가 맞습니다. 대신하다의 뜻은 갈음을 써야 됩니다. 갈음은 나누다, 구분하다의 뜻입니다. 그는 이제 담배를 일체 피우지 않는다. 자, 일체와 일절의 차이점. 일절은 도무지, 절대로의 뜻입니다. 일체는 모두의 뜻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맞게 쓰셔야 되는데요. 이 경우 절대로 피우지 않습니다 이 뜻이니까 일절로 바꿨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선생님의 이론을 좇아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좇아서 즉 추상적인 어떤 따름은 좇다가 맞고 실제적인 따라감은 쫓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좇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양지 바른 곳에 앉아 햇빛을 쬐면서 쬐을 수 있는 것은 햇빛이 아니라 볕입니다. 빛은 비추는 것입니다. 가능한 빨리, 가능한이 관용어니까 뒤에 뭐가 와야 된다? 의존명사인 한이 와야 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맞게 쓰인 것은 3번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어법상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내가 주장하고 싶은 점은 대중스타를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점은이 주어져 라고 한다면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무엇이다가 와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점은 대중스타를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 그 다음 2번 실력 있는 강사진이 수험생 여러분을 직접 교육시켜 드립니다. 자, 실력 있는 강사진이 직접 교육하는 거니까 주동이죠. 예, 주동이니까 시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해 드립니다가 맞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궁금한 점이나 작동이 잘 안 될 때에는 자 보세요 여러분. 작동이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안 될 때에는 서술어죠. 그럼 이 뒷문장은 주어하고 서술을 잘 갖추고 있죠. 하지만 궁금한 점이 주어입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에 대한 서술어가 없잖아요. 따라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렇게 해야 주어 서술어가 연결관계가 매끄럽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성과란 것을 무조건 양적인 면만으로 따진다는 것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자, 4번은 적절합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다음 중 연결이 자연스러운 것은
이 도시의 바람직한 모습은 이 지방의 행정, 문화, 교육 분야의 중심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바람직한 모습은 이 주어인데요. 이 지방의 행정, 문화, 교육 분야의 중심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바람직한 모습은 담당해야 한다 라는 서술어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끝나야 할 것입니다. 바람직한 모습은이 주어면 서술어는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2번, 노사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공방으로 인하여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에 대한 대상이 없습니다. 무엇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무엇이, 즉 합의가, 노사 간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연되고 있다에 대한 주어 생략된 비문입니다. 자, 예전에 한국인은 양만 따진다는 말이 있었으나 이제는 양뿐 아니라 질을 아울러 따질 수 있게 되었다. 필수 성분 갖추고 있고 성분 연결도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좋은 영화나 뮤지컬 등은 빼놓지 않고 관람하는 것이 이른바 골드미스의 생활 양식이다. 좋은 영화나 뮤지컬을 관람하다는 말이 되죠. 관람하다 서술어. 자, 좋은 영화나 뮤지컬 목적어. 그런데 해외여행을 관람할 수는 없으니까, 즉 해외여행에 대한 뭐가 없다 지금? 서술어가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하거나 좋은 영화나 뮤지컬 등을 감상하는 것이, 관람하는 것이 이른바 골드미스의 전형적 생활 양식이다. 즉 해외여행에 대한 필수 성분인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입니다. 우리말 편으로 옳은 것은 시청 간부가 외부 전문가에게 저는 시청에 근무하는 전우치 과장입니다. 여러분, 직함은요, 성명 플러스 직함 이러면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직함 플러스 성명을 쓰면 그때는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는 직함을 앞에 놓고 성명을 뒤에 넣어야 되겠죠, 그죠? 예, 낮춰야 되니까. 하지만 타인을 소개할 때는 성명 뒤에 직함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청에 근무하는 과장 전우치입니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 교수님께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문이라는 말 자체가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하다를, 자문을 구하다라고 쓰면 결국 구하다가 두 번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문하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가 적절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간호사가 환자에게 환자분 주사 맞기 침대에 누우실게요. 뭐뭐 리을게요를 언제 쓰냐면 이거는 화자 자신의 행동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화자의 행동을 말할 때 쓴다. 즉 남의 행동을 말할 때 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리을게요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환자분 주사 맞기 침대에 누우실게요. 이때 리을게요를 환자분에게 썼으니까 적절치 않은 거죠. 그죠? 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워주세요 라고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자신의 행동. 저 잠깐 누울게요. 이렇게는 쓸 수 있지만 환자분 누우실게요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범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을 낮춰서 아범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범 또는 아비가 적절합니다. 그 다음,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저희 나라, 어떤 경우에도 나라는 낮춤, 즉 겸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맞습니다. 따라서 14번은 정답, 옳은 것이니까 3번만 옳습니다. 15번입니다.
밑줄 친 말이 문장의 의미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그는 강소주를 마시고 의식을 잃고 말았다. 강소주, 안주 없이 먹는 술을 말합니다. 그 다음 호박잎과 함께 쌈밥을 먹을 때는 강된장이 제격이다. 되게 끓인 장을 강된장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강밥을 먹으면서 반찬 없이 먹는 밥을 말하거든요. 강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너무 부르다. 강밥은 반찬 없이 먹는 맨밥만 먹는 거니까 자 3번은 적절치 못합니다. 4번 양념한 굴보다 강굴, 즉 양념하지 않은 생굴을 말합니다. 강굴이 더 담백하고 맛있다. 3번은 잘못 쓰였습니다. 16번입니다. 밑줄 친 어휘의 사용이 바른 문장은 우리 농구팀은 실력의 월등한 열세, 월등한 무엇보다 매우 뛰어나다의 뜻이니까 열세라는 말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그의 성공은 불우한 가정 환경에 굴하지 않고 성실히 노력한 탓이다. 탓은 부정적인 이유니까 이때는 덕분을 쓰셔야 됩니다. 입사시험 준비를 하느라 잠을 못 자서인지 체중이 많이 줄었다. 맞습니다. 4번 우리 방범대원들은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자 여러분 안전이란 말과 보호하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또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만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바르게 된 것은 정답 3번입니다. 17번입니다. 밑줄 친 어휘의 사용이 문맥에 맞게 자연스러운 것은 새우젓은 곰사가야 제맛이다. 곰삭다, 젓 따위가 푹 익다 이 뜻입니다. 맞습니다. 주인은 놀라는 척하며 능갈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둘러대다 이 뜻입니다. 놀라는 척하며 둘러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맞습니다. 돈이 없어 막걸리도 푼푼이는 한 푼 한 푼의 뜻이니까 이때는 적절치 않고요. 넉넉이가 맞습니다. 넉넉이. 넉넉히. 자, 넉넉히 못 마신다.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으니 자, 물건은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꾸중을 들어도 할 일 없다, 할 수 없다의 뜻입니다. 특별한 도리가 없다 또는 할 수가 없다. 할 일 없는 이 맞습니다. 자, 3번이 잘못됐습니다. 18번 보시겠습니다. 밑줄 친 표현을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다. 저촉, 자 선거법에 해당? 아니죠 여러분. 선거법에 저촉되는 걸리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선거법에 걸리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가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국력병의 가일층, 즉 한층 더가 맞겠고요. 그들은 버스를 대절하다 아니고 전세가 맞습니다.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경찰에서는 악덕 상인들의 매점은 사재기가 적절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한자말은 쉬운 우리말, 일본식 한자어는 우리말 또는 우리식 한자어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1번 저촉은 걸리다라는 순 우리말이 적절합니다. 그 다음 19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문맥에 맞게 바꾼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은 끔찍한 일로 회자되고 있다. 회자는 좋은 일로 오르내리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때는 적절치 않으니까 여겨지고 있다가 맞습니다. 회자되다 좋은 일로 오르내리다의 뜻입니다. 그 다음 정부의 시급한 지원 정책이 현 재해 상황을 전개하는 현 재해 상황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책이다. 타개하다 즉 해결하다 이 뜻이니까 타개하다가 맞습니다. 평민들 사이에서는 불교가 흥행하였다. 흥행은 영화, 연극 따위가 널리 알려지는 뜻이고요. 이때는 불교가 성행하였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 명절에 어김없이 부는 고스톱 열풍은 척박한 우리 누리문화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맞습니다. 방증, 정황 증거, 여러 증거, 정황 증거, 간접적인 증거를 뜻합니다. 반면 반증은 반대되는 증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방증이 더 적절합니다. 20번입니다. 어법상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자 위반하다는 타동사용으로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으로 고쳐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자 뭐뭐에 대한 이거 일본어 문체니까 가능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외래어법입니다. 즉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말 어법에 맞게 고쳐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3번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영업에 한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갖는다. 3번은 적절합니다. 4번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자 정함이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불필요한 명사적 표현입니다. 불필요한 명사적 표현. 자, 그래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가처분 명령과 다르게 또는 달리 정한 경우에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과 다르게 정한 경우에 경우 외에는 그죠? 예, 경우 외에는 이렇게 바꿔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즉 불필요한 명사적 표현은 지양해야 합니다. 역시 이것도 외국어 문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문장 여러 문제가 있는데 20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설 보고 풀어보시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언어 예절입니다. 입사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자, 특별히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2번, 고객님 주문하신 물건이 나오셨습니다. 자, 이건 불필요한 사물 높임입니다. 물건까지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3번, 어른들이 묻자 안절부절하며 안절부절 못하며가 맞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간접 높임 표현입니다. 말씀은 있으시겠습니다로 고쳐야 합니다. 1번은 3번, 1번은 1번만 옳습니다. 2번, 자, 높임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할아버지께서 이제야 집에 가시는군요. 자, 집 대신 할아버지께서니까 자, 댁이라는 높임 명사를 쓰셔야 됩니다. 댁에 가시는군요가 맞습니다. 그 다음, 당신은 제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군요. 말씀은 높임말도 되지만 낮춤말도 됩니다. 이 경우는 지금 낮춤말입니다. 적절합니다. 이것은 바로 생전에 당신께서 가장 아끼시더니 맞습니다. 자, 당신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이때는 아끼시더를 써야 합니다. 주체 높임법입니다. 4번, 우리 사장님께서 뵙기를 청한 이유는 우리 사장님께서 주체 높임법이 실현됐으니까 뵙기를 청하신 이유는 고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가 적절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표준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것은 직장 상사의 아내를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건 적절합니다. 직장 상사의 남편을 해당 직장 상사에게 사부님이라고 지칭하는 것 또한 맞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부님은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높여 부를 때 쓰는 말이니까 이때는 쓸 수 없습니다. 직장 상사의 남편인 경우 그냥 선생님 또는 직함이 있으면 그 직함을 넣어 부르시면 됩니다. 또는 바깥 어른. 자, 3번, 직장 상사의 아내를 직장 동료에게 과장님, 부인이라고 지칭합니다. 맞습니다. 직장 상사의 남편을 직장 동료에게 과장님, 바깥 어른이라고 지칭하시면 됩니다. 자, 3번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경어법이 잘못된 것은 어머니를 모시고 장에 갔다 오너라. 어머니를 모시고 자, 객체 높임법이 실현돼야 합니다. 맞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여쭤봐 주세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세요가 맞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제가 찾아뵙고, 자, 역시 객체 높임법 뵙고, 대상이 높을 경우는 뵙고를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아직 귀가 밝으십니다. 자, 간접 높임이므로 자, 밝으십니다가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번입니다. 표 1과 표 2의 해석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표 1, 미안하다. 그리고 표 2는 죄송하답니다. 그 두 표현의 어떤 경어법 말 단계별 쓰임을 보면 미안하다는 모든 단계별로 고루 사용되고 있는 반면 죄송하다는 죄송합니다가 가장 많고요. 죄송해요, 죄송하고처럼 높임 단계는 쓰이지만 죄송하네 또는 죄송해처럼 낮춤 단계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자, 이상 미안하다와 죄송하다의 경어법별 쓰임 단계였습니다. 그럼 자, 보겠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입니다. 죄송하다는 미안하다와 달리 하계체나 해체는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죄송하다는 달리 모든 말 단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자 경어법의 말 단계에 따른 쓰임의 제약이 없습니다. 3번 죄송하다는 해체보다 높이는 말 단계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서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게 주로 사용한다? 아니죠, 여러분. 그죠? 예. 친밀한 관계에게 사용하는 건 죄송하다보다 미안하다가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자, 친밀한 관계, 즉 비격식 관계에서 죄송하다는 표현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미안하다는 해체가 죄송하다는 하십치유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 미안하다가 죄송하다보다 친근한 사람에게 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또 나왔네요. 그렇죠? 예, 미안하다가 친근한 사람에게 쓰는 말이고 죄송하다는 자, 격식적 관계에서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정답 3번이었습니다. 하나 6번 보시겠습니다. 표준 언어의 자리 알맞은 표현은 자기 본관을 소개할 때 저는 뭐뭐 시입니다 라고 한다. 자, 자기 본관은 가라고 하셔야 됩니다. 가. 무슨 가입니다. 틀렸습니다. 2번 남편 친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누구누구시 부인입니다.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이고 그냥 안사람입니다 또는 아내입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텔레비전에서 사회자가 20대 연예인을 소개할 때 뭐뭐시를 모시겠습니다. 자, 사회자가 진행자가 출연자를 높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 방청객 중에 또는 시청자 중에는 출연자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어머니와 길을 가다가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어머니를 선생님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는요 가장 첫 번째가 친소관계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먼 사람에게 먼저 소개한다. 두 번째가 연장관계입니다. 즉 나이 많은 사람을 나이 적은 사람에게 소개한다. 세 번째는 남녀관계, 즉 남자를 여자에게 먼저 소개한다.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이 합쳐 있으면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우선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인 어머니를 먼 사람인 선생님에게 먼저 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표현은 정답 4번입니다. 7번 우리말 표현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동건아 선생님이 너 빨리 교무실로 오라셔. 맞습니다. 오라셔는 동건이는 낮추고 선생님은 높인 표현이니까 적절합니다. 2번 간호사가 환자에게 이지 주사 맞으실게요. 리을게요는 상대방에게 쓸 수 없습니다. 환자 자신의 행동을 나타낼 때 씁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점원이 손님에게 총 금액이 60원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돈은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4번 평사원이 전무에게 과장님은 지금 외근 나가셨습니다. 즉 압존법은 청자 앞에서 주체에 대한 높임이 억제되는 현상인데 이거는 개인적 관계에서 통용되는 높임법이므로 일반 사회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과장님을 높이는 것이 적절합니다.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2번입니다. 8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가 맞습니다. 말씀은 간접 높임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2번 모두 흥에 겨워 춤과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목적으로 부르다 서술어. 그런데 춤을 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가 적절합니다. 춤에 대한 생략된 성분 서술어를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축배를 터뜨리며 축배를 목적어인데요. 축배는 축하의 잔입니다. 그런데 축하의 잔은 터뜨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축배를 들며가 적절합니다. 4번 독서는 삶의 방편인 동시에 평생의 반려자이기도 하다. 적절합니다. 8번은 정답 4번입니다. 9번입니다. 어법에 맞는 표현은 면접을 마친 후 면접관에게 면접관님 수고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자신보다 높은 대상에게 수고하십시오 같은 표현을 쓸 수는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문상을 가서 상주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적절합니다. 점원이 손님에게 손님께서 찾으시는 물건은 품절이십니다. 자, 물건에 대한 높임은 사물 높임으로서 적절치 못합니다. 과도한 높임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오빠, 자, 아내가 남편을 부르면 오빠가 아닙니다. 여보 또는 누구누구 시가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2번만 바른 어법이 되겠습니다. 9번이었습니다. 10번입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있으시겠습니다입니다. 들어가신 분은 여자분이신데요. 맞습니다. 자, 들어가신 분 주체 높임법이고요. 예, 여자분이신데요. 맞습니다. 과장님, 부장님께서 오시랍니다. 과장님, 부장님께서 오시라고 하십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청자에 대해서 압존법이 일반 사회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과장님 높여서 오시라고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장님을 낮출 수는 없죠. 오시라고 하십니다가 적절합니다. 그 다음 영희야 할아버지께서 주는 걸 주시는 걸 할아버지께서니까 주체높임이 실현돼서 주시는 걸이 적절합니다.
받아오너라. 10번,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11번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빨이 참 좋으십니다. 이빨 틀렸고요. 치아라고 고치셔야 됩니다. 교수님은 2살 된 따님이 있으십니다가 맞습니다.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말씀은 높임말도 되지만 낮춤말도 됩니다. 이 경우 낮춤말로 쓰인 것이니까 적절합니다. 이 책은 우리 선생님께서 주신 책이야가 맞습니다. 11번 정답 3번입니다. 12번입니다. 자네 이 원고 교정 좀 봐주시겠소? 봐주겠소? 자, 주겠소는 하우체인데요. 상대방을 낮췄으니까 하우체 대신 하계체를 써야 돼요. 그렇죠? 하우체 대신 하계체. 하우체는 높임체니까요. 따라서 주겠나 정도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할아버지는 평소에 자기 생각 아니고요. 이때는 제기되면서 높임 형태인 당신을 쓰셔야 됩니다. 당신 생각을 잘 말하세요. 말씀하세요가 맞습니다. 그 다음 아버님 방금 그이 들어오셨어요. 아니고요. 아범입니다. 그리고 들어왔어요가 맞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남편을 높일 수 없습니다. 영희야 서울에 가면 김 선생님을 꼭 뵙고 와야 한다. 자, 4번이 맞습니다. 밑줄 친 표현이 다음의 높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다음의 높임법은 주체 높임법입니다. 행 위에 주체를 높이는 법인데요. 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신다. 이때 진지를 드시는 당사자는 할머니께서, 즉 주체니까 맞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과일을 드렸다. 이때는 드렸다의 대상이 어머니께, 즉 주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객체 높임법입니다. 다녀오셨다 할아버지께서, 그 다음 통신문을 발송하셨다 누가? 선생님께서. 모두 주체를 높인 것입니다. 2번만 객체 높임법입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높임 표현이 바르게 쓰지 못한 것은? 최민수 조교, 김조교, 이진숙 교수님께서 빨리 연구실로 오라고 하시더라. 맞습니다. 김영임 조교, 그래 알았어 바로 가볼게. 아마 동료니까요. 예, 서로 반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숙 교수 연구실, 김영임 조교,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진숙 교수 어서 오게. 김조교, 점심 식사는 했는가? 김영임 조교, 예 먹었습니다. 최 조교가 그러시는데 저를 무척 찾았다고 하던데요. 니은이 잘못됐습니다. 최 조교는 동료니까 최 조교가 그러는데 저를 무척 찾으셨다고 하던데요 라고 해야 됩니다. 즉 교수님을 높이고 최 조교는 낮추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4번, 2번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할 연구계획서 작성을 부탁하려고 하네. 자, 교수님이니까 당연히 조교에게 낮춤말 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죠. 이수 교수, 그래 고맙네. 일주일 안으로 좀 작성해 주게. 모두 지금 교수님은 조교에게 하계체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낮춤체는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적절합니다.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히 계세요. 맞습니다. 저 2번만 잘못됐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밀친 높임 표현 중 그 용법이 다른 것은? 선생님을 찾아 뵈었다. 이때는 선생님을 높인 겁니다. 객체입니다. 그 중에서 할아버지께서 댁에 계셨다. 이때 계신 건 할아버지께서 주체를 높인 것입니다. 3번 나는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고, 자, 선물을 드린 대상은 어머니입니다. 즉 대상입니다. 그 다음 영희는 할머니를 모시고, 자, 모신 대상 역시 할머니입니다. 모두 대상, 즉 객체를 높인 반면 2번만 계신 주체 할아버지를 높인 것입니다. 2번이 다릅니다. 15번, 2번 되겠습니다. 16번 호칭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에게, 자부 아니고, 자,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은 동서입니다. 여러분, 동서. 또는 뭐 김서방, 박서방, 땡땡서방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1번이 적절치 않습니다. 누나의 남편은 매부, 매형, 자형 모두 가능합니다. 남편의 남동생의 아내에게 동서 맞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조부모에게 사장어른, 자, 학년이 다르면 사돈 어른이 아니고 조부모니까 사장어른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16번, 1번이 잘못됐습니다. 1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김군, 자네 충부장께서는 좀 어떠신가? 충부장,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몸소 병까지 와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대학 선배 아니신가? 찾아뵙는 게 당연한 일이지.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오시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아버님께서 저한테 꼭 교수님을 직접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자, 살아계신 아버지를 남에게 아버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버지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18번입니다.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남편의 여동생을 고모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여동생은 아가씨입니다. 혹 자녀의 호칭에 기대어서 고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남편의 여동생은 아가씨, 그리고 남편 여동생 남편은 서방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빠의 아내는 언니, 지칭어는 올케입니다. 그 다음 누나의 입장에서 남동생 아내는 지칭어가 올케가 됩니다. 남편의 형을 이루는 말은 아주버니 또는 아주버님이 되겠습니다. 18번, 1번이 적절치 않습니다. 19번입니다. 미주신 호칭어의 사용이 옳지 않은 것은 남자가 형의 아내에게 아주버님 이것 좀 봐주세요. 자, 형수님, 아주머님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대개 아마 형수님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남자가 막내 동생의 아내에게 개수씨, 막내 동생의 아내는 개수씨, 그냥 동생의 아내는 재수씨로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씨 맞습니다. 여자가 남동생의 아내에게 옳게 어서 와서 식사하게 맞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에게 아주버니 과일 좀 드세요.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은 서방님입니다. 서방님. 미혼의 남동생은 도련님이 되겠고요. 기혼의 남동생은 서방님이 됩니다. 4번이 잘못됐습니다. 20번 보시겠습니다. 언어 예절에 맞는 것은 철수야,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오시래? 자, 이렇게 하면 철수를 높인 것이고 선생님을 낮춘 것입니다. 따라서 오라셔가 맞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선생님 저는 김의 김씨입니다. 자신의 성씨를 말할 때는 남에게 낮춰서 김의 김가입니다가 맞습니다. 점원이 손님에게 전부 합쳐서 69,000원 되시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69,000원 되겠습니다. 그냥 69,000원입니다 라고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에서 할아버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낮춤말과 높춤말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은 4번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언어 예절 관련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나머지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혹여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기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